수도권 집단 감염이 2달 가까이 수그러들 줄 모르는 사이에 걱정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전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슷한 모습의 감염 확산이 이뤄지고 있어서 이러다 전국으로 퍼지는 건 아닌지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확진자가 좀 늘었어요. 50명을 넘었었습니다. 네. 59명이죠. 사실상 60명 가까이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엿새 만에 이제 50명대로 다시 올라선 건데요. 예. 50명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제 바꾸는 그런 예. 기준 확진자 그랬죠. 예, 수기 예. 때문에 예.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는 이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어쨌든 확진자 수가 좀 늘었습니다. 네네. 이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가 8명이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가 51명입니다. 아주 적지 않은 숫자고요. 예.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지금까지는 사실상 거의 2달 가까이 서울 수도권에서만 집중적으로 이제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예. 어제 환자 분포 상황을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이 물론 많기는 하지만 대전, 충남, 세종에서 2자릿수 확진자가 나왔고요. 예. 그 외에 대구, 인천, 전북에서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런 그 환자 분포는 사실은 대구에서 그 큰 환자 발생이 있었을 때 그때 전국 상황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숫자는 적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대전, 충남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단계입니다. 예. 지역 감염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해외 유입 환자가 계속 요 며칠 늘어나는 것도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며칠 전부터 2자릿수 확진자들이 나와서 사실 여러 차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예. 그 방역 당국이 대답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한때 그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네. 되면서 네. 우리나라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예, 예. 그건 사실 우리가 위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상당히 이제 까다롭게 막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가 이제 그 금어기가 풀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아, 이 어업과 예, 관련된 예, 외국인 예. 노동자가 들어오고 지금 이제 농촌에서 본격적인 그 모내기와 이제 그 농사철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쪽 산업적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들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확진자들도 보면 동남아시아라든가 또는 극동 지역 이쪽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이제 확진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감염 사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전 지역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16명이나 나왔더라고요. 지금 예. 그 전체적으로 대전과 충남 이쪽을 다 혼합하면 20명이 넘어갑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로 볼 수 있는데 하나가 방문 판매 업체고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예. 이 얘기만 들어보셔도 수도권하고 거의 비슷한 양상이라는 그러네요. 걸 볼 수 예. 있죠. 지금 몇 가지를 파악을 해보면 그 대전에서는 그 방문 판매 업체에 일하는 사람들과 예. 이 사람들이 접촉한 사람들을 고리로 해서 확산세가 쫙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 또 하나는 이제 교회에서 교회에 예배를 본 사람들에서 접촉된 사람으로 이제 확진이 뻗어가는 모습인데 예.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의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예. 확진자가 한 곳에서 발견이 되는 순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된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어저께 그 대전에 있는 방역 당국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방문 판매 시설의 확진자 13명을 그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 값이 굉장히 낮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유전자 검사 값을 하면은 그 경계값이라는 설명을 제가 몇 번 드렸을 것 같은데 네, 음성과 양성을 가르는 경계값을 예. 되게 35 정도로 네. 보는데요. 이거보다 낮으면 양성이고 높으면 음성인데 이 13명은 전부 20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상당히 강력한 양성이다. 아, 예. 이 13명이 전부 그렇다는 것이죠. 전염력이 높다는 뜻이죠. 전염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뜻이죠. 예.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방문 판매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가 있고 넓게 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예. 아니나 다를까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확진자들이 좀 예.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네. 이 대전의 확산세가 수도권의 모양을 닮아가면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이제 그 발생이 잦아들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하나의 집단 감염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예. 그에 따라서 뭐 이른바 깜깜이라든가 또 방문 판매업소나 소규모 교회이기 때문에 역시 노령층의 감염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위험도를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전파력이 상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전에서 시작한 감염이 충남으로 전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벌써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확진이 네. 나왔고요. 청주에서 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충남 홍성 또 뭐 계룡 이런 데서 부부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대전에 있는 방문 판매업자와 접촉을 했거나 예. 교회에서 예배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대전에서 확진된 사람들이 여러 그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확산세를 넓혀가는 그런 모양새고요. 심지어는 거꾸로 수도권 쪽으로 올라온 경우도 많습니다. 대전에서 시작해서 뭐 서울 강서구라든가 경기도 안산시 뭐 이런 사람들 벌써 3명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3명이 대전에 있는 확진자와 접촉해서 확진 판정을 받는 그런 사례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예. 이것이 아직까지 서울 리치웨이나 이쪽과의 연관성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서로가 상호 감염과 교차 감염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봐왔던 대구 신천지의 양상을 띌 수도 예. 있거든요. 그러면 네.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금 수도권도 좀 잘 잡히지 않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금 도봉구 노인요양시설에서 애초에 음성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지금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여 케이스 센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예. 거기서 주무시는 건 아니고 아침에 와서 이제 계시다가 이제 오후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최초에 거기서 10여 명 정도가 확진이 됐을 때 예.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실상 다른 동선이 없습니다. 집에 계시다가 네. 대여 케이스 센터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케이스 센터 데이케어 센터 안에서만 이제 조금씩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 1차 검사 때는 저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확진세가 멈췄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난 16일과 어제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예. 음성이었다가 음.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죠. 아, 그것은 대개 그 잠복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처음에는 적게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양성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검사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항상 해야겠네요. 예. 그 잠복기 안에는 기회가 닿는 대로 검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네네. 그 시설에서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네. 집에서 감염된 사례도 좀 나왔을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예. 가족들도 지금 확인해 보면 거기가 이제 이용자가 가장 감염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직원이 5명, 가족이 9명 이렇게 감염이 됐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어제 보니까 서울 시민들이 지금 가장 걱정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하철에서의 감염인데요. 어제 네. 보니까 2호선 시청역 안전관리 요원들이 다 감염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청역이면 하루에 이용객이 수십만 명 아닙니까? 예. 거기는 또 여러 노선이 겹치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안전관리 요원이 확진이 3명이 나왔다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사실은 대중교통 지하철에서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는 건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다행히 이분들이 그 승객을 만나는 사람은 아니고요. 아, 그 예. 시청역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 지역으로 일반인들이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안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예. 승객들과 접촉이 없습니다. 아,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대상도 그 건설회사 관계자하고 안전관리원 등 해서 한 13명 정도 되는데요. 예. 네네. 확진자는 조금 늘어서 5명까지 늘었습니다. 네네. 예. 그 리치웨이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지금 뭐 계속 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지금 일단 179명까지. 리치웨이 자체 감염은 이미 멈췄는데요. 네. 그것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파생 확진만 10곳이 훨씬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파생 확진된 곳에서 3, 4, 5차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합산을 하게 되면 항상 이제 예.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예. 학교가 개학하면서 이렇게 또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하다 보니까 학교 내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컸는데 네. 이 와중에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나 교사 그리고 학생 감염 소식은 또 끊이질 않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상당히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은 이미 학교 문제를 뺀 나머지 분야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대전과 충남도 이미 방문 판매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도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학교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나거나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아주 고강도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는데 다행히 학교는 아직까지는 학교 내에 감염은 없습니다. 예. 외부에서 어제도 좀 보면 너댓 건 정도 학생이라든가 교사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학교 밖에서 감염이 됐고 학교 내에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속속 그 학교 학생이나 교사가 감염이 되면 검사 대상자가 수백 명이거든요. 학생들이 예. 많으니까. 예, 예. 아직까지 양성 판정 나온 것은 다행히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요, 저기 치료제 관련해서요. 네. 최근 염증 치료제인데 염증 고치는 치료제죠. 덱사메타손이요. 네네. 이 약이 영국에서는 이거 뭐 최근 효과가 좋다. 특히 중증 환자들의 효과가 좋아서 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쓰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또 당국의 입장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약이 예. 한 사람한테 치료하는데 한 7,000원밖에 안 됩니다. 아주 예. 싼 약이고 예.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들, 이 환자들은 사망 위험이 거의 4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산소 호흡기는 안 쓰지만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 중증 환자들은 한 25%까지 감소를 했다는 거죠. 사망률이. 예.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영국에서는 지금 이제 치료제로 활용하자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이 스테로이드제는 아.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예. 부작용이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네. 보조적인 역할로만 사용하는 것이다 하고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것은 조금 더 사실 그리고 스테로이드제라는 게 지금까지도 바이러스를 치료하는데 여러 차례 썼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롭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결과는 조금 아직 이게 논문으로 나온 상태는 아니어서 예. 조금 더 연구를 거쳐야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을지 이제 예. 좀 볼 수 있을 것 정영 같습니다. 본부장이 좀 연역을 떨어뜨려서 다른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뭐 혈당이 이야기했네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예. 뭐 전해질 이상도 있고 부정맥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네. 부작용들이 보고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아직은 보조적 치료제 정도로만 써야지 이것을 네. 너무 맹신하면 부작용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니까 네. 아마 전문적인 의사가 그 증상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는 중증 이상 환자가 25명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가 전면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